안녕하십니까. 북한은 제5차 핵실험에 이어서 ICBM에 장착할 수 있는 80톤급의 로켓 엔진을 분사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미국이나 한국 전문가들이 그걸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은 ICBM 기술까지 다 완성하고 대륙간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도 성공했고 소형화도 성공. 그렇다면 핵무장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자체적으로 다 확보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다만 무기 신뢰도를 더 높이고 완성하기 위해서는 몇 번 더 발사해보고 사거리도 조정하고 몇 가지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그저 시간 문제다. 시간 문제죠. 이렇게 이제 봅니다. 이렇게 북한에서 계속적으로 국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무장을 꾸준히 연구 발전시키는데 처음에 미국의 전문가들도 체제 유지용인가 보다. 이 정도로 생각했다고 그래요. 보도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거든요. 이제는 북한이 정말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거 아니냐 하고 걱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북한이 정말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 하고. 자, 여러분 어떠세요? 과연 북한이 정말 전쟁을 준비할까요? 그래서 그렇게 미국을 때릴 ICBM을 완성하려고 그렇게 할까요? 또 잠수함으로 미국 해역 가까이 가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려고 할까요? 여러분이 북한 통치자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결정하겠습니까? 과연 무모하게 미국을 공격하고 전쟁을 해서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미국을 공격해서 이길 수 있는 나라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재래전도 아니고 핵전인데 그건 아니고요. 그렇다면은 남한을 공격하려고 남한을 왜 공격합니까? 남한은 뭐 쑥대밭을 만들어서 평지로 만들어야 시원하겠어요? 북한이 남한을 적과 통일해도 남한이 온전하게 좋죠? 그것도 아닌 것 같지 않아요? 그렇다면 체제 유지용이다. 그건 더더욱 오바지요. 체제 유지용이라면은 굳이 ICBM이라든가 SLBM을 완성해서 미국하고 싸울 듯 하고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지요. 그저 핵무장을 어느 정도 하고 남한만 인질로 잡고 있어도 돼요. 핵무장을 한 정권을 외부에서 어떻게 공격을 하고 무너뜨리겠습니까?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붕괴되면 몰라도 쉽지 않지요. 북한이 핵무장하고 가만히 있는데 공격해가지고 뭐 무너뜨리고 그런 모험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어느 나라가 해요? 안 하지요. 핵무장 안 하고 남을 공격하겠다 위협하니까 무너뜨려 볼까 뭐 어떻게 할까 이럴지 몰라도 안 그렇습니까? 만약 북한이 체제용이라면 굳이 ICBM까지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ICBM을 기업고 완성시키려고 그러는가? 미국 본토 어디라도 파괴할 수 있는 그 무기를 만들려고 하는가? 이것은 목적이 딴 데 있지 않나 이렇게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남한을 적화하는데 적화 통일을 하는데 어떤 요소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왜 이런 적화 통일 이런 말씀 지금 이 순간에 드리냐면 북한은 지난 60년 이상 그 오랜 세월을 남북 통일을 염두에 두고 김일성 때부터 3대를 이어서 그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일관되게. 우리 남한이야 뭐 정권이 또 바뀌다 보면 또 정책도 바뀌고 그러지만은 북한은 그게 안 바뀌잖아요. 그때부터 일관되게 해오는 게 뭐가 있느냐? 핵무장이죠. 어떤 경우라도 핵무장 완성하려고 그때부터 노력했습니다. 또 전국토 요새화 모든 북한의 모든 시설을 주요 시설은 땅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왜냐? 공중으로부터 쏟아지는 폭격을 피하기 위해서, 견디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예, 워낙에 6.25 때 호되게 이제 폭격에 당했습니다. 평양 시내 그 건물이 좀 온전하게 남아있는 건물이 하나도 없었다고 그래요. 그뿐만 아니고 북한 전역의 미군기의 폭격을, 유엔군이죠. 그 당시 유엔군의 폭격을 받았습니다. 그때의 폭격은 융단 폭격 마구 그냥 들어붙는 거예요. 지금이야 주요 군사시설만 쪽집게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꼭 찍어가지고. 그때는 그냥 들어붙는 거예요. 도시 상공에다가. 오죽하면 피난민 중에 하도 폭격을 해서 살 수가 없어 넘어왔다. 이런 분들이 있겠습니까? 또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대다수는 자유를 찾아서 남아했지만은 그 당시 이제 공산주의 하면서 모든 거 그냥 다 회수하고 나누고 쪼개고 이런 상황이니까 자유를 찾아서 남아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죠. 그런데 그때 호되게 이제 혼이 났어요. 폭격. 그 폭격을 피하려면 지하 땅굴이 최고다.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 서거 전후까지 계속 이제 땅굴 작업을 했죠. 그래가지고 거의 이제 그 당시 이제 완성했다고 그래요. 지하 땅굴들. 웬만한 군사기지 다 들어가고 비행장까지도 지하에 들어가게끔 이렇게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뒤로도 꾸준히 이제 땅굴 공사를 하는데 땅굴이라니까 그저 그냥 한두 명 지나다니 그런 땅굴이 아니고 이제 대형 땅굴이죠. 평양에서 함흥까지 뚫려 있고 신의주유까지 뚫려 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제 탈북자들이 전한 바에 의하면 그 전쟁 나서 탈출할 때 지하로 바로 탈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사방에 어마무지한 지하 시설을 갖춰놨다는 거지요. 물론 일반 그 땅굴 시설은 핵공격에는 못 견디는 그런 시설이겠지요. 스위스는 국민 80%가 핵공격을 받아도 살아남을 그런 든든한 지하 빵가를 다 건설해놨다 하지만 북한은 그런 정도는 아니고 국민 전체가 들어갈 지하시설은 있지만은 핵공격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 재래식 공격에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겠죠. 그러나 북한의 주요 요인들은 핵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그곳에서 근무하고 작전지휘를 하겠죠. 아무튼 그렇게 해오면서 그 뒤로 끝없이 땅굴을 파게 되는데 김일성 이런 발언을 했다고 그래요. 하나의 땅굴은 핵무기보다도 위력이 있다. 이거는 이제 땅굴 공사를 해서 남한 쪽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1, 2, 3, 4 땅굴이 휴전선에서 이제 발견되게 됩니다. 1, 2, 3, 4 땅굴. 그렇게 북한에서 수십 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한 것이 지하 요새와 땅굴 공사고, 그 다음에 핵무장입니다. 핵무장은 때로 그렇기 때문에 멈출 수 없는 어떤 요인이 있는 겁니다. 통일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고 핵무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한편으로 체제 유지용으로도 필요하겠지요. 이런 여망이 있다 보니까 김정일 때 고난의 행군 시절이죠. 90년대입니다. 그때 정말 흉년이 들고 곡식이 안 되고 그래 가지고 200만이 굶어 죽었다고 그러죠. 비공식 통계입니다. 그게. 북한 주민 200만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 아닙니까? 북한 주민 2천만 되는데요. 200만이 굶어 죽을 때가 바로 고난의 행군 때입니다. 그때도 핵무기 연구는 멈추지 않았다는 거지요. 우리 한국에서는 김대중 대통령 그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때 북한하고 이제 화해한다, 햇볕 정책이다 이래 가지고 원조도 하고 또 6.15 선언인가도 했죠. 평화 선언입니다. 그건 남북이 서로 호혜 속에 평화롭게 살아보자 하는 것이 6.15 선언 뜻 아니겠습니까? 이때도 핵무기 연구는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염원이 크기 때문에. 그 뒤로도 계속
이날 이때까지 그 어떤 제재가 가해져도 멈춘 적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게 체제용으로만 그렇게 볼 수 있겠냐 이런 거죠. 아무튼 체제 유지용으로 뭐 핵무장하는 건 참 굉장히 유효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북한의 입장에서는 뭐 그 길을 선택할 수 있겠어요. 왜 그러냐면 저 후세인과 리비아의 카다피가 몰락하는 걸 또 봤으니까 더더욱 핵무기를 가져야만 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핵무장 하려는 그 뿌리는 그보다 더 깊은 어떤 긴 세월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남한의 적과 통일. 근데 핵무기가 왜 적과 통일이 그렇게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한이 한국을 통일하는데 가장 방해 요소가 뭐겠습니까? 바로 미군입니다. 미군. 1970년대 이전만 해도 북한 내부는 굉장히 안정돼 있었고 경제적으로 좋았고 군사력이 한국보다 앞서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어땠습니까? 계속 소요시 끊임없었죠. 거기다가 정권 교체. 정말 한국에 여러 사태들이 많았습니다. 자, 이럴 때 북한이 왜 한국을 공격하지 못했겠습니까? 미군이 있어서 못한 겁니다. 미군. 이 미군이 철수하면 좋겠는데 미군이 철수합니까? 안 하지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핵무기가 완성돼서 ICBM이 작동할 정도 되고 SLBM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이 날아갈 정도 되면은 미국도 달라지죠. 한국에 어떤 유사시, 어떤 사건이 나고 미군이 대대적으로 증원 개입해야 될 때 미국이 못해요. 상호방위조약도 조약이지만 핵폭탄 맞아가면서 한국 돕자고 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북한에서 공격 안 해요. 미국 안 하는데 개입하면 공격하겠다 이렇게 하죠. 이제 위험용이죠. 근데 북한이라는 나라가 또 쏘지 말란 법도 없어요. 그렇게 될 때 미국 조야 국민들 어떨까요? LA가 날아갔을지도 모르고 와싱턴이 파괴될지도 모르는데 수십만 백만이 죽을지도 모르는데 한국을 위해서 증원, 파견, 찬성해 줄까요? 위에서도요?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그걸 노리는 것 같아요. 핵무기는 미국 견제용이다. 체제용도 체제 유지용도 유지용이지만 체제 유지용은 좀 오바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제 유지용이라면 그저 핵무장하고 한국만 인질 잡아도 충분해요. 그렇다면 핵무기로 미국만 붙잡아 놓는다고 남한 적화가 가능하겠습니까? 옛날 70년대 같으면 군사력으로 더 강하니까 밀고 내릴 수 있다 하지만은 지금은 북한 군사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전쟁할 능력이 없다 합니까? 기름도 없고 다 녹났으니까 뭐 탱크고 비행기고 운전하기 제대로 없으니까 그러면 그런 거 다 놔두고 특수부대로 그냥 밀고 내려온다? 그 사전에 다 또 들통나지요. 감청되고 정찰이성 등등으로 다 확인하니까 어떻게 갑자기 밀고 내려와지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어렵지요. 그런데 뭐가 있어야 이 한국을 공격할 거 아니에요. 전쟁을 통해서 공격한다면 이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전쟁을 통해서 한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뭐 숨겨진 게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지난 15년, 20년 동안 계속 밤중에 지하에서 갱차가 굴러가는 소리가 난다. 쿵쿵 폭파하는 소리가 난다. 뭐 들들들 소리가 난다. 그런 수없이 신고가 있고 그것은 북한에서 파고 내려오는 땅굴로 굴착 소음이다 해가지고 그것을 찾는 민간인 단체들이 있었고 또 국방부에서도 많이 뚫어보고 이제 한 걸로 알아요. 그 민간 단체들은 그렇게
이제 소리 난 곳을 시추해 가지고 녹음기를 넣어서 내부 음성을 녹음하고 또 이거는 분명하다. 안에서 녹음하는 거, 녹음 소리 들어보니까 이건 틀림없다 해가지고 파가지고 굴착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포크레인으로 땅을 걷어내면서 바위가 나오면 또 깨가면서 들어가면은 20-30m 파는데도 뭐 한 달, 두 달 걸리지요. 그 돈도 많이 든다고 그래. 1억, 2억씩 1억 든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렇게 굴착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파다가 보면은 증거품이라고 과학적으로 이렇다고 많이 나오긴 나왔다고 이제 제시를 했어도 아직까지 뻥 뚫린 구멍을 찾아내지는 못했어요. 찾는다 하더라도 역대책이라고 안에서 그곳의 토양과 암석으로 다 굴을 메워버린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땅굴 탐사하는 단체에서는 그 주장을 해요. 또 국방부에서는 다 거짓말이다. 우리가 파보니까 없더라. 또 그래요. 그래서 아직까지 분명하게 결과가 드러나지 않았어요. 또 땅굴이란 게 그렇게 찾기가 어렵답니다. 시추 수십 백군데에서 어떻게 겨우 하나 걸릴 정도 이런 정도라고 그래요. 이 땅굴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월남 그 구지 땅굴 알죠? 게릴라전을 위해서 그거는 판 거지요. 그래서 아주 가늘게 좁게 거미줄까지 파서 사이공까지 이르렀는데 그 길이가 295km, 65km입니까? 그 정도 된 땅굴이었죠. 그건 게릴라요. 그러나 북한에서 남한으로 파고 들어왔다, 수도권에 파고 들어온다 이런 거는 이제 그런 땅굴이 아니고 한 시간에 수만 명이 쏟아져 나올 정도 이제 그런 인원이 이동할 수 있는 대형 땅굴, 장비까지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땅굴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땅굴은 게릴라용이 아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사용 안 하고 유사시에 딱 한 번 사용할 수 있는 거겠죠. 용도가 이제 다르다고 봅니다. 용도가 달라요. 자, 그런 땅굴이 들어와 있다 탐사단체에서 이제 주장을 하고 자기들이 그동안에 파서 여러 가지 파낸 증거품들을 제시하기도 하고 이제 그래 온 겁니다. 지금까지.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뚜렷한 성과는 없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여기서 누구 말이 옳다? 땅굴 들어왔다는 사람들이나 부정한 사람들 어느 쪽 말이 옳다를 떠나서 수도권에 땅굴이 들어왔다고 가정을 해보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수도권에 땅굴이 들어왔다 가정하고 수도권에 땅굴이 이제 그 탐사하는 사람들 이야기로는 여러 갈래 들어오고 지선이 또 갈라지고 그 출구가 400군데는 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요. 그러면 비슷하게 우리가 인정을 하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핵으로 미국은 견제하고 어느 날 갑자기 땅굴을 이용해서 수도권을 장악한다. 이 시나리오가 가능할 수 있는 거지요. 밤에 어느 날 갑자기 한국군 복장을 하고 아니면 사복을 일부 입고 각자 정해진 고수랑에서 즉각 돌진해가지고 주요 요인들을 모두 체포하고 또 군부대 같은 데는 그 주요 사령부나 이런 부대 밤에 장악을 하고 이제 북부 쪽을요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어렵다고요? 그게 되느냐고요? 물론 어렵죠. 당연히 어렵습니다. 또 땅굴이 들어올 리가 있냐? 국민 대다수 안 믿어요. 사실 또 그게 쉽지 않아요. 우선 당장에 생각해 보세요. 그 땅굴을 파내러 오면은 엄청난 그 버럭이 나오잖아요. 그 안에서 버럭이. 그 버럭을 어떻게 처리했냐 이런 문제가 걸리죠.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 거 싣고 나가고 들고 나오면 인공위성에 안 걸리겠습니까? 정찰위성에? 걸리죠, 대번에. 그럼 탐사반은 또 이렇게 주장해요. 그런 버럭은 저 북부에 옛날에 그 팠던 폐광들이 많다. 탄광도 있고 폐광들이 많은데 거기다 다 버린다. 거기다가 그리고 또 서해 관문공사다. 무슨
댐이다. 이제 공사가 많았지 않아요? 그 버럭으로 다 공사하면 모른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나온 가루는 비 올 때 강물에 흘려버리면 고마이다는 거죠. 이렇게 처리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또 그 땅굴 들어올 수 없다고 주장하는 쪽에 이런 주장하게 합니다. 공기, 그 멀리 파고드는 공기가 타개서 못하는 그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또 탐사반에서는 그 강제 환기시키고 중간중간에 환기금 조그맣게 내서 환기시킬 수도 이건 얼마든지 한다 그러죠. 또 사실 탈북자들이 그 북한에 땅굴을 엄청나게 이제 뭐 자기들 부대마다 파는데 환기 문제는 다 해결한다고 그렇긴 해요. 또 뭐 우리가 상식으로는 멀리 들어가면 환기가 안 되잖아요 해도 그거 하고자 하면 어떤 연구라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물은 어떻게 하느냐 이죠. 물. 땅굴 파다 보면 물이 나옵니다. 지하수. 그 지하수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럼 그것도 그렇게 말하죠. 탐사관들은. 저 들어올 때는 깊이서 들어와 가지고 조금씩 높인다는 거죠. 남한 쪽으로 오면서. 그리고 또 중간에 웅덩이 파고 물고기 웅덩이 파고 또 높이고 웅덩이 파고 높이고 이래서 물이 북한 쪽으로 흐르게 만들고 웅덩이에 물을 넘기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물이 동굴에 차서 못 팔 일은 없다 이래요. 그럼 또 이렇게 또 주장하죠. 무슨 땅굴을 수십 킬로를 팔 수 있냐 또 이렇게 이제 주장합니다. 부정하는 쪽에서. 탐사반은 왜 수십 킬로 못 파냐 이러죠. 거기서 뭐 무슨 연구를 해요. 뭐 해저 터널이다 뭐다 요즘 기술로 뭐 수십 킬로 못 팔 건 없죠. 또 뭐 그 알프스 같은 데는 뭐 자동차 도로 30분 이상 터널로 달리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사실은 팔 수는 있겠는데 북한에서 그렇게 땅굴 파고 오는 거는 이제 그런 공사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과연 그게 되겠냐 이렇게 하지만은 아무튼 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탐사반 주장으로는 70년대쯤에 자동굴착기 TBM이라고 있죠. TBM. 예, 우리 한국에도 큰 건설업체 TBM을 돌리죠. 큰 터널 돌고 올 때. 근데 TBM이 또 작은 것도 있어요. 그저 한 2m 동굴 막 이렇게 뚫는 거. 근데 북한의 TBM을 대량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 대량으로 구입해가지고, TBM을 작동시켰다는 거지요. 근데 TBM이란 것이 보통 하루에 암석층도 10m 이상 뚫은다 그래요. 전진 속도가 10m 이상? 적은 것 같습니까? 굉장하죠. 1년이면은 3, 4km 뚫잖아요. 그렇게 되면 10년이면 40km 뚫래요. 20년이면 80km네요. 그렇죠? 그거 굉장한 거지요. 아무튼 그래 이제 탐사반이 주장하고 우리 국방부 절대 부정하고 또 안 믿는 사람들 당연히 부정합니다. 또 우리 국민들 잘 안 믿어요. 실제로 믿기 어려워요. 그런데 일단은 여기서 안보라는 것은 만에 하나 정말 불확실 이것도 챙겨야 되거든요. 안보라는 것은 근거가 있고 증거가 있는 거는 이미 사태가 터진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미리 안보를 챙기고 방어하는 것은 불확실해서 챙겨야 됩니다. 불확실. 확실치 않는 데서. 불확실. 또 우리가 상식, 기본, 누구나 믿는 자리에서는 전 절대 안 된다 하는 거가 있어요. 그 상식적으로. 그러나 이 전략가는 바로 그 자리를 공격합니다. 그렇게 예를 들자면 어떤 성의 삼면이 절벽이라 해보세요. 그러면 성 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절벽으로는 적이 못 올 것이다. 이렇게 믿을 수 있습니다. 그건 상식이에요. 진짜 어렵거든요. 그거는. 그런데 그 안 되고 절대 못해 하는 자리를 뚫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넘는 방법을 찾아서 넘어간다면 그럼 바로 그 성은 점령당합니다. 전략이라는 것은 설마 하는 자리, 적이 안심하는 자리, 믿는 자리 거기를 뚫거든요. 물론
기본적인 상식선의 계획까지는 못 들어요. 그건 상대도 다 아니까. 다 대비하고 있으니까. 근데 대체로 안심하고 믿는 자리엔 대비가 좀 약합니다. 대비가 약해요. 바로 그 허점을 노리는 거죠, 보통. 전략이라는 것은. 저 대륙을 횡단해서 멀리 원정하고 먼 나라 공격하는데 제일 뭐가 문제입니까? 보급이 문제죠. 그래서 옛날에는 대군이 이동하면 그 뒤로 보급한 인원이 군대 수보다 더 많게 따라다녔어요. 마차 끌고 치고. 군대가 먹고 보급품이 있어야 싸우니까요. 그러니까 이동 속도가 많이 느리죠. 그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변수를 깨뜨려본 군대가 나타나요. 바로 몽골군이에요. 칭기즈칸. 그들은 상상 초월 속도로 진군했어요. 보급 걱정 없이. 왜 그러냐? 전부가 기마병에다가 병사 안에 말 서너 마리, 된 마리 다 끌고 다니니까. 그리고 보급품 뭡니까? 뒤에서 후방에서 양떼 몰고 따라와요. 양떼 몰고. 그리고 병사들마다 말 잔등에 한 달치 식량 실려 있어요. 뭐냐면은 고기를 말려가지고 두들겨가지고 푸석푸석 두들겨가지고 가볍게 해가지고 양피 안에 보관해가지고 묶어놓거든요. 그건 가볍죠. 그거 싣고 전쟁 얼마든지 하죠. 그런데 그것이 한 달 식량이라는 거예요. 한 달. 그럼 몽골군은 한 달 동안 먹지 않고 기동하고 작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전쟁의 상식을 깨고 바람같이 진군하고 바람같이 후퇴하는 거죠. 그래서 칭기스칸이 저 호라즘 제국을 정벌 할 때 지금의 이란하고 그 몇 개 나라 겹친 나라인데요. 큰 제국이었죠. 호라즘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들어온 거예요. 대비를 못한 거죠. 워낙 빨리 들어오니까. 호라즘 제국이 40만 정병이 있었어요. 40만 군대가. 그들이 격파당했습니다. 그와 같이 안보라는 것은 증거를 기다리고 확증을 기다리면 늦어버려요. 여러분 잘 아시는 9.11 사태도 9.11 그 빈라덴이 공격한다는 정보가 많이 들어왔다래요. CIA니 다른 여타 정보기관에. 그런데도 분명한 증거가 이제 없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이제 안 했는데 그런 사태가 난 거예요. 책임자 입장에서는 그거 용단을 내려가지고 대비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시끌시끌하거든요. 그러다가 아무 사태도 안 나면 자칫 하면 문책당을 책임져야 돼요. 뭐 화산이 터진다 과학자들이 했는데 안 터지고 뭐 피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에 그 피난했던 사람들이 욕할 거 아니에요? 그리 쉽지 않아요. 그런데 증거 불확실한 그 상태에서 용단을 내릴 수 있고 대비를 할 수 있어야죠. 대비하면 사태 안 터져요, 당연히. 저쪽이 공격할 쪽에서 그거 알고 안 하거든요. 멈추거든요. 다음을 기약하거든요. 그렇게 결국 막는 거지만 일반 국민이 볼 때는 왜 헛짓거리 하나 이렇게 되겠죠. 그래도 대비를 했기 때문에 막아진 건데. 그래서 대비는 이제 늘 해야죠. 그래서 안보는 항상 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땅굴이란 것이 그래 있다고 대비를 해봅시다. 그렇다면 땅굴을 가지고 어떻게 작전할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아까 말씀드렸네 그거 어느 날 갑자기 한국군 복장으로 아니면 사복을 입고 튀어나와서 정해진 곳에 공격 직결을 순식간에 합니다. 그래서 요인하고 다 체포하고 이렇게 되고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대외적으로 한국군이 구테타를 일으켰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방송국 장악하고 그렇게 방송하고 한국군이 구테타 이렇게 됐다 하면 자 이제 그렇게 될 때는 당연히 행정, 입법, 사법은 해산이잖아요. 혁명이니까 해산이면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으로 하여금 그 전면에 나서서 임시정부를 구성할 수도 있어요. 임시정부, 입법, 사법, 행정, 임시정부 구성하고 그렇게 해서 장악에 갈 수 있고 또 긴가민가 하고 있는 부대들 다 정식으로 전부 기관들 장악해버릴 수 있죠. 여차하면 체포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는 그 물론 그 뒤에 밝혀지지만은 그 며칠간은 유효할 수 있거든요. 작업할 수 있는 그 기간을 얻을 수도 있죠. 자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는데 또 그래가지고 들통이 난다.
들통이 나면 그때 북한군 바로 전면전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 휴전선에서 내려오는 거죠. 근데 미군이 그때 개입할 때는 이제 핵무기로 이어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또 남한에 저항 세력이 있다 하면은 소형 핵무기 또 사용할 수도 있어요. 저 섬을 하나 날릴 수도 있고 군사기지 하나 날려서 민간인들 별로 없는 곳에 거기 하나 쏠 수도 있고 그러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적과 통일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게 있고. 그럼 지금부터 이제 그 땅굴은 없다. 이렇게 해봅시다. 그래도 뭐 요즘 땅굴 있다고 믿어지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요 근래 못 보던 못 보던 분들이 나타나서 뭐 사방에 다니면서 요 아래도 탱크가, 북한 탱크가 20대 있다, 저 밑에도 30대 있다, 이러고 다녀요, 사방에. 그리고 주요, 우리 이제 주요 가장 중요한 시설 한 군데, 거기는 땅굴이 40개 들어왔다 그래요. 아니, 수도권에 하나 들어왔다 해도 안 믿는데 40개 그 어느 한 곳을 집중해 들어온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가는 데마다 탱크 들어와 있다면 또 누가 믿고, 그런 말 들어보면 믿던 사람도 안 믿어요. 뭐 그분들이 애국심이 넘쳐가지고, 그리고 다니다 보니까 어떤 확신에서 그렇게 하는지, 아니면은 정말 믿는 사람들 믿지 말라고 일부러 물타기하러 하는지 뭐 모르겠지만은, 그분들이 이제 애국심으로 그러고 다닌다고 이제 믿고 싶어요. 아무튼 이 땅굴 들어왔다는 게 그리저리 해서 믿기 어려운 부분도 많이 생겨버립니다. 자, 일단 땅굴은 지금부터 없다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또 뭐를 할까요? 뭐가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이렇게 할 수 있겠네. 평화적으로. 북한이 핵무장 완료했고 미국한테 평화협정 요구하는 겁니다. 또 한국에는 평화공세 계속 해가지고 앞으로는 싸우지 말자 이러고 평화공세하고 한국 또 원조도 받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계속 이제 평화공세합니다. 그러면 미국이 평화협정을 거절할 것 같습니까? 찬성할 것 같습니까? 이제 북한이 핵무장을 완전히 완료해버리면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기도 뭐하고 아마 평화협정 찬성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때는. 또 한국의 분위기도 또 달라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은 한국의 북한의 추종 세력들이 각계각층에서 이제 더 활동 열심히 하고 또 정권도 장악하고 이런 상황이 됐다 하면은 북한에서 한국 보고 자, 평화협정 하자? 하게 되면 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기다리겠습니까? 그때는 이제 평화협정에 의해서 연방제 하자 이렇게 될 수 있죠. 또 미군은 또 철수해라 이렇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주도권이 이제 북한에 확실하게 넘어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북한은 또 전쟁을 하지 않고 남한을 컨트롤하고 이런 상황으로 가겠고 그 뒤에는 여러분이 그냥 상상하세요. 어찌 될지는 여러분이 이제 상상해 보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런 가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가정. 그러니까 북한의 핵무장은 통일을 위한 적과 통일을 위한 도구다. 적과 통일을 위한 도구가 아니겠냐. 이제 이런 의심을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시점에서 그냥 그건 체제 유지용이다. 뭐 핵으로 뭐 동족인 남한을 공격하겠냐? 뭐 어째 하겠냐? 이런 그냥 단순 논리보다는 북한이 저렇게까지 핵에 집착할 때는 뭔 까닭이 있지 않겠냐? 다른 숨은 목적이 아니겠냐? 이걸 우리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